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검은 콩 한 줌을 물에 불려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검은 콩밥, 검은 콩 두유, 검은 콩 삶은 것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검은 콩.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바로 그 건강식품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매일 드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검은 콩에 대해 먼저 제대로 알아봅시다. 검은 콩은 한국인에게 5,0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조선시대 의서에도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검은 콩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검은 콩에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단백질이 무려 36%에서 40%나 됩니다. 같은 무게의 쇠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바로 검은 콩의 검은색을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포도나 블루베리에 들어있다고 유명한 그 성분이 검은 콩에는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시틴이 들어있어서 두뇌 건강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철분도 풍부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탈모에 좋다고 하니 드시고, 갱년기에 좋다고 하니 드시고,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니 드시고,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 드시고, 뼈에 좋다고 하니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좋다고만 알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좋은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성분과 충돌하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잠깐만요. 놀라지 마세요. 시금치가 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시금치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검은 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을 옥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수산은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은 콩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수산칼슘, 즉 옥살산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검은 콩에서 애써 얻으려던 칼슘이 시금치의 수산에 붙잡혀서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산칼슘은 신장의 결석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장 결석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검은 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십니다. 심지어 검은 콩 시금치 나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이 조합은 건강에 득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검은 콩을 같이 드시고 싶다면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꼭 짜서 드세요. 이 과정에서 수산의 상당량이 제거됩니다. 그래도 같은 끼니에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와 검은 콩. 이 조합 참 많이들 드시죠? 검은 콩 삶은 것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검은 콩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검은 콩 두유 한 잔에 우유 한 잔을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유에 있는 칼슘과 검은 콩에 있는 특정 성분의 상호작용입니다.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콩류의 씨앗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미네랄과 결합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서 칼슘을 흡수해야 하는데 검은 콩의 피틴산이 그 칼슘을 붙잡아 버립니다. 결국 우유를 마셔도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우유를 마시는 분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드신다면 그 칼슘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도 풍부한데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우유의 단백질이 동시에 대량 섭취될 때 소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생성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불편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검은 콩과 우유 둘 다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드실 때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금기 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같이 드시고 있거든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검은 콩 돼지고기 볶음, 검은 콩 소스에 돼지고기 요리 삼겹살 먹을 때 곁들이는 검은 콩 관련 반찬들. 이런 조합이 식탁에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죠.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식품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함께 대량으로 섭취하면 이소플라본의 흡수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나마 약한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통풍이 발생합니다. 통풍 들어보셨죠? 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검은 콩도 콩류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검은 콩을 함께 많이 드시면 퓨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합니다. 통풍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과도한 퓨린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요산을 걸러내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요산이 만들어지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삼겹살 드실 때 옆에 검은 콩 관련 음식을 드셨다면 이제 그 습관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조합으로 먹어왔는데 내 건강은 괜찮은 걸까? 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번 먹었다고 당장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을 매일 오랜 기간 반복한다면 그 축적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고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기 음식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음식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현미입니다. 검은 콩 현미밥. 건강한 식단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조합입니다. 현미의 식이섬유와 검은 콩의 단백질, 이소플라본. 이보다 완벽한 건강 조합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현미에는 피틴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검은 콩에도 피틴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미의 피틴산, 검은 콩의 피틴산이 합쳐지면 피틴산의 양이 2배 이상이 됩니다.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를 크게 줄여버립니다. 검은 콩에서 철분을 얻으려고 드시는 건데 현미의 피틴산이 그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 특히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도 좋고 검은 콩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미와 검은 콩을 드시기 전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세요. 이 과정을 통해 피틴산의 상당 부분이 분해됩니다. 또한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고 새 물로 씻어서 드세요. 불린 물에 피틴산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피틴산의 해로운 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갑상선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날 것으로 먹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란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청경채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화과 채소들은 날 것으로 먹을 때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방출합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겁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에도 고이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가지 고이트로겐 식품을 날 것 또는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대량 섭취하면 갑상선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 샐러드에 케일이나 양배추를 날 것으로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익혀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고이트로겐이 크게 비활성화됩니다. 이제 6번째로 갑시다. 이번 것은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흰쌀밥, 흰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검은 콩밥, 검은 콩 넣은 떡,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검은 콩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흰쌀밥이나 백미, 흰빵, 각종 떡 등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가 문제입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혈당 지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정제 탄수화물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먹고 있으니까 혈당 관리가 되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제 탄수화물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착각이 더 위험합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혈당이 높은 편이신 분들은 검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현미, 잡곡밥 등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검은 콩이 그나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발휘하려면 함께 먹는 탄수화물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철분제나 갑상선약 또는 특정 항생제입니다. 검은 콩이 약을 방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은 콩의 풍부한 피틴산, 탄닌, 섬유질은 특정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철분제를 드실 때 검은 콩이나 콩류 식품을 함께 드시면 철분의 흡수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갑상선 약인 레보티록신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레보티록신은 콩 단백질과 결합하여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연구에서는 콩 제품이 갑상선 약의 필요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의 미네랄 성분이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약이든 복용 중이시라면 그 약과 검은 콩 사이에는 최소 2시간, 가능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의 간격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8번째 금기조합으로 갑시다. 이건 건강 마니아들 사이에서 꽤 유행하는 조합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과도한 아마씨나 치아씨드입니다. 슈퍼푸드 열풍과 함께 아마씨, 치아씨드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은 콩 음식을 먹을 때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함께 넣어 드십니다. 문제는 아마씨에도 피틴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치아씨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콩의 피틴산에 아마씨나 치아씨드의 피틴산까지 더해지면 미네랄 흡수 방해가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소화기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장 폐색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장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드실 때는 검은 콩과 다른 끼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칼슘 음식과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의 조합입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 기능,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하면서 검은 콩 등 피틴산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시는 경우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검은 콩의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면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서 왜 효과가 없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검은 콩을 같은 시간대에 드시진 않으셨나요? 더 나아가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우려고 할 때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 호르몬 수용체가 비타민 D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를 드실 때는 식사와 최소한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 마지막 금기조합입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과도한 알코올, 즉 술입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고 했죠. 이 성분들은 훌륭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키는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이소플라본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검은 콩에서 흡수된 이소플라본이 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은 콩의 피틴산과 알코올의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소장의 흡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피틴산도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미네랄 흡수 방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아연의 흡수가 극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상처 치유, 남성 생식 건강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저녁에 삼겹살과 술을 즐기면서 검은 콩이 들어간 반찬을 곁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술 마실 때 검은 콩을 드시는 건 검은 콩을 아무 효과 없이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아연 흡수까지 방해받는다면 손해입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10가지 음식과 물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금치, 우유, 돼지고기, 현미과잉, 날 십자화과 채소, 정제, 탄수화물, 특정 약물, 아마씨와 치아씨드 과잉, 비타민 D 보충제와의 잘못된 타이밍, 그리고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검은 콩과 무엇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충분히 불리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기 전에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세요. 실온에서 여름에는 6시간, 겨울에는 12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불리는 과정에서 피틴산이 분해되고 소화를 방해하는 올리고당의 일부도 제거됩니다. 올리고당이 많으면 가스와 복부 팽만감의 원인이 됩니다. 콩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로 이 올리고당 때문입니다. 충분히 불리면 이 문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는 피틴산과 올리고당이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겁니다. 된장, 청국장, 나토, 미소된장 등 발효 콩 제품을 드시면 콩의 영양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피틴산이 분해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하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2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혈전을 용해시키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검은 콩을 발효시킨 흑된장이나 검은 콩으로 만든 청국장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일반 된장이나 청국장을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했는데 비타민C는 이 방해 작용을 무력화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인 이가 철 형태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 요리를 하실 때 파프리카, 브로콜리 익힌 것, 레몬즙, 토마토 등을 곁들이시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검은 콩 요리에 레몬즙을 조금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철분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검은 콩이 좋다고 하루에 한 컵 이상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떤 식품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검은 콩의 경우 하루에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른 콩으로 한 줌, 삶은 콩으로는 반 컵 정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호르몬 균형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검은 콩의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발생을 줄여줍니다. 검은 콩 요리를 할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둘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 흡수를 도와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검은 콩 요리에 마늘을 함께 넣으면 영양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고 검은 콩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검은 콩 표고버섯밥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 조합입니다. 넷째는 참깨나 들깨입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과 참깨의 지방산이 만나면 단백질 흡수가 더욱 효율적이 됩니다. 또한 참깨의 세사민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도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제 검은 콩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검은 콩을 많이 먹을수록 탈모에 더 좋다. 진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모발 단백질인 케라틴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 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검은 콩 하나만으로 다 충족시키려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검은 콩은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검은 콩 물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진실: 검은 콩을 끓인 물이나 불린 물에는 일부 수용성 영양소가 녹아있지만 단백질, 섬유질,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 대부분은 콩 자체에 남아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과를 온전히 보려면 검은 콩 자체를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검은 콩은 여성에게만 좋다. 진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라서 여성에게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소플라본은 남성에게도 심혈관 건강, 전립선 건강,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을 방해한다는 걱정도 있는데 일반적인 식이 수준에서는 이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게 현재 주류 의학의 입장입니다. 단, 과도한 보충제 형태의 이소플라본은 남성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 검은 콩과 일반 콩은 비슷한 식품이다. 진실: 검은 콩과 흰 콩, 노란 콩은 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이지만 검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흰 콩이나 노란 콩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혈관 건강 효과는 검은 콩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결국 검은 콩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30g에서 50g, 이틀에 한 번에서 매일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매일 드실 경우 소화 기능이 좋은 분들은 30g, 소화가 약한 분들은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먹는 방법은 삶거나 발효시킨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검은 콩밥, 검은 콩 된장, 청국장이 이상적입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유리합니다. 절대로 빈속에 대량의 검은 콩을 드시지 마세요. 위장 자극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검은 콩을 피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모두에게 검은 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를 제한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인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과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검은 콩을 과도하게 드시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콩에는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퓨린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검은 콩도 소량만 드시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약 복용 시간과 검은 콩 섭취 시간을 충분히 벌려야 합니다. 넷째, 호르몬에 민감한 암,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신 후 결정하세요. 다섯째,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콩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여섯째, 임신 중인 분들은 이소플라본이 태아의 호르몬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음식은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특정 음식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을 때 우리는 그 음식만의 효능에만 집중하고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은 콩처럼 좋은 식품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식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식품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검은 콩을 더 지혜롭게 드실 수 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수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퓨린이 과도하게 섭취되어 통풍과 신장 부담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현미과잉입니다. 피틴산이 2배로 쌓여서 미네랄 흡수가 크게 방해됩니다. 다섯 번째는 날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고이트로겐이 겹쳐서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 관리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특정 약물과의 동시 복용입니다. 철분제, 갑상선약, 일부 항생제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여덟 번째는 아마씨, 치아시드 과잉 섭취와의 조합입니다. 피틴산 과잉으로 미네랄 흡수가 극도로 낮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비타민 D 보충제와의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보충제 효과가 반감됩니다. 열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이소플라본의 대사를 방해하고 아연 흡수를 극도로 낮춥니다. 반대로 검은 콩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생강, 마늘, 표고버섯, 참깨, 들깨, 비타민C, 풍부한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익힌 것입니다. 검은 콩을 제대로 먹는 법 5가지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물에 불리세요. 불린 물은 버리세요. 둘, 발효된 형태인 된장, 청국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 비타민C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넷, 하루 30g에서 50g의 적정량을 지키세요. 다섯,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자, 오늘 오디오북 여정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검은 콩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검은 콩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검은 콩을 더 잘 먹기 위한 것이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 검은 콩을 정성스럽게 불리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그분의 아침이 어제보다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오늘부터 더 현명하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오디오북을 마칩니다.